이건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의 건강이 나의 유전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던, 저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 하던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데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러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를 그냥 확인했을 뿐이다. 이 기사에서 하는 얘기 뭐냐? 생명현상, 우리는 살아있는 건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과학자들이 수준이 이래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수준이 진짜 이 정도예요. 그래서 딱 유전자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뭐 봤냐? 쌍둥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쌍둥이들은 그러면 유전자에 모든 비밀이 있으면은 쌍둥이들은 다 암이 걸려도 똑같은 암이 걸려야 되고, 똑같은 때 걸려야 되고, 똑같이 머리 빠져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당뇨 걸리고, 똑같이 뭐 다 해야 되는데 다 다른 거예요.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유전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봤던 게 엑스포죠. 우리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팩터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아메이가 정말 얼리 스테이지에 들어갔어요. 단순히 수확물이 많이 없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아메이가 여러분 드시는 물, 이스프링, 공기, 애모스피어, 먹는 거, 파이토누트리언트, 더블 X, 이거 아메이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케미컬 익스포저, 이거 세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박이다. 이게 아메이의 미래다라고 해가지고 스탠포드에다가 10,000만 불을 지원을 하면서 2014년, 12년 전, 이미 10몇 년 전에 아메이는 스탠포드랑 1,000만 불짜리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 쌍둥이 연구, 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다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연구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임상 연구, 웰 프로젝트. 스탠포드와 1,000만 불, 상상 초월이잖아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아메이가. 근데 이거를 통해서 뭘 알게 됐느냐? 야, 근데 문제를 봤더니 쌍둥이인데 같은 집에서 같은 거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도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안 아파.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분명히 속도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환경을 잘 하면은 분명히 좋은 건 있지만 이게 100%는 아니더라 라는 게 아메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메이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016년, 17년도부터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랑 계약을 한 게 2016년이에요. 웰 프로젝트 2년 만에 이게 다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들어왔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빙고였어요. 완전 빙고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인간이 아는 질병의 90%가 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한 거죠. 이 둘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고 한 명은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먹는 거 문제도 아니고 물 문제도 아니고 유전자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쥐한테 이식을 해봤더니, 그리고 쥐한테 똑같은 음식, 똑같은 환경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똥 이식받은 쥐는 비만이 되는데 마른 사람 똥 이식받은 사람은 쥐는 마른 상태로 있는 걸 보면서, 아, 이 비만의 트리거가 장내미생물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비만의 트리거는 유전자가 아니고 근데 유전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애들이 많이 이식을 받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또는 아빠의 마이크로바이옴도 애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이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 중에 비만인 사람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 미생물이 이식이 되면서 비만이 되다 보니까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부분의 질병이 시작이고, 그 질병들은 뭐 뇌질환, 우울증, 불안증, 인지능, 파킨슨, 자폐 지금 거의 유일한 치료제가 건강한 아이의 똥이죠. 예, 똥 캡슐. 지금 미국에서는 임상 2상 갔는데 거의 그 자폐인 아이들에게 정상인 아이의 똥을 캡슐로 넣어서 먹였을 때 거의 2년 동안 행동상 개선이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말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 똥을 먹는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어떤 분 여기 계시면 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가장 거의 빠른 축으로 자기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의 똥을 캡슐을 먹는 그 임상에 지금 참여를 하셨는데 그게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아무튼 다 600만 원? 뭐 이렇게 남의 똥을 600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지. 왜? 근데 문제는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냐면은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승인받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미국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의 C. 디피실리 감염증 치료제가 유일한 다른 사람 똥 캡슐에 넣어서 먹는 치료제예요. 엄청 비싸요.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근데 이거 임상 가다가 2명이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미생물들이랑 저희랑 대표랑 직원들이 기싸움하죠. 똑같아요. 이게 위에서 세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이러고 있어요. 다들 이러고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위에가 좀 호락호락해 보이죠? 그럼 확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지만 얘네들이 위에서 제대로 눌러주기만 하면은 다 호락호락하게 그냥 열심히 살아요. 대표적인 게 비프라길리스 같은 애들. 그러니까 저희 결과지에는 유해균으로 다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전 인구의 40% 정도가 비프라길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만 건강하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안 좋아지죠? 그럼 얘가 그때부터 완전 활개를 치면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유해균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한 거예요. 근데 건강하다면 그래서 비프라길리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임상 연구를 할 때 건강한 사람의 변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곧 돌아가실 분한테 딱 이식을 했더니 건강한 사람한테는 깨갱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슈퍼박테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한테 넘어왔더니 그 슈퍼박테리아가 창궐하면서 이분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다른 한 케이스는 그 광우병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보통 이 바이러스가 많이 있지만 건강한 사람한테서는 얘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약한 사람한테 이식을 받았더니 확 하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명이 죽을 정도로 다른 사람 똥을 먹는다는 게 절대 자꾸 이상한 얘기로 가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질병들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과 관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의 숫자가 인간이랑 초파리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어딨냐? 장내 미생물에 있어서 인간과 초파리에게 가장 큰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All disease begins in the gut이라고 만병의 근원은 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사들이 다 무시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의사들이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할 정도로 야 만병의 근원이 장이야 라는 거를 이제서야 다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만병의 근원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면역이에요. 면역. 근데 면역이 옛날부터 우리가 자꾸 면역이라는 카테고리는 잡았어요. 면역력이 좋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면역력을 높이려고 온갖 거를 다 했어요. 이 온갖 걸 다 하면서 결국 알게 된 건 뭐냐? 야 면역력이 너무 세지기 시작하니까 알러지 아토피 환자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엄청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옛날엔 듣도 보지 못한 무슨 뭐 루게릭병, 뭐 근육 뭐 공격하는 병, 뭐 온갖 내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뭐냐? 면역은 뭐가 중요한 거냐? 면역력이 센 게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눈알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장님인 채로 힘만 세버리니까 뭐를 공격해야 될지 몰라서 괜시리 음식 먹은 거 가지고 깽판치고 막 땅콩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고 괜시리 내 몸 막 힘이 뻗쳐서 뭘 못해서 갑자기 내 몸의 관절을 보고 야 저거 적인 것 같아 하고 공격을 시작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애들이에요. 애들. 이 면역력이 어떻게 똑똑해지느냐?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아기 때 태어나요. 오늘도 매일같이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면역세포는 허벅지단에서 나이브 T셀이라고 해서 나이브가 뭔지 아시죠? 나이브는 순진한, 순전한, 말 그대로 머리가 통통 빈 그런 T셀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근데 얘네들이 문제는 뭐냐? 손에 총을 들고 태어나요. M16을 하나씩 다 들고 바주카포를 들고 태어나서
머리는 벼지, 눈은 장님이지? 이러고 태어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태어나 있는데 얘네들을 피하 식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서울에 군인 500명이 M16 들고 들어왔는데 다 장님이에요.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총질을 아무데나 하기 시작하면은 아군 적군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의 원천이 장내미생물이에요. 왜냐? 되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면역세포가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얘네가 보는 건 내 몸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 이거 공격하면 안 돼. 관절이야. 이거 공격하면 안 돼. 이거 공격하면 안 돼. 이거 공격하면 안 돼. 다 공격하면 안 되는 것만 가르치고 있으면은 얘는 야 근데 그럼 난 총은 왜 들고 태어났냐? 나는 뭔가를 쏴서 죽여야 되는 존재인데 왜 공격하지 말라는 것만 다 보여줘.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이 면역세포를 다 장으로 데려가요. 장 주변에 싹 붙여놓고 야 여기가 쇼윈도야. 봐. 장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일단은 네 주인님이 이걸 매일 먹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톨러런스. 그러니까 관용을 가져야 돼. 관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가 분별해서 공격해야 돼. 잘 봐. 주인이 매일 땅콩을 먹잖아.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야. 매일 입으로 넣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관용을 가져. 그런데 이상한 이런 관용에 포함되지 않는 누군가가 오면 너는 공격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얘네 살아있지. 너 근데 살아있는데 네 몸 아닌 거 처음 보지. 이런 걸 미생물이라고 해. 그래서 네가 지금 장에 계속 있는 얘네들 빼고 다른 종류 미생물들이 네 혈액에서 보이잖아. 바로 죽여버리면 돼. 이런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세포가 똑똑해지기 시작하죠. 눈을 뜨기 시작하고 똑똑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교육이 거의 16세 때 끝나요. 16세 이후로부터는 평생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요즘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취약해요. 왜냐하면 요 30년의 기간이 인간들이 항생제가 왜 나쁜지 모르고 너무나도 남용을 하던 시절을 어린 시절로 보내신 분들. 이분들은 커가지고 온갖 대사질환, 자가면역계 질환, 뇌질환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세요. 면역세포들이 어린 나이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애들 데리고 소아과 가면은 의사들이 막 항생제 처방하는데 벌벌 떨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썼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막 그 아목시실린 같은 거 처음에 한번 쓰려고 그러면은 의사가 아직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이러면서 겨우겨우 쓰면서 막 유산균 막 한 보따리로 처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사가 항생제 그냥 막 처방하면은 맘카페 소문나서 바로 문 닫아대요. 그 소아과. 그 정도로 어린 나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 이 마이랩 하는데 돈은 진짜 안 아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건 같이 저희 애들 3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요. 저도 사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뭐 아무튼 복잡해서 저도 사서 해요. 우리 애들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꼭 해요. 우리 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항생제 먹어야 되면 먹고 그냥 바로 해요. 하고 그냥 계속 먹이는 거예요. 16세 이전에 이거 해주면 애들 평생 병원비 아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이 건강한 면역체계가 몸에 각인이 되든지 아니면 질병적 면역체계가 각인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 더 건강하거나 매일같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나뉘어버린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면역. 두 번째, 우리 장은 하나의 거대한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스프링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이스프링 필터가 찢어졌어. 근데 찢어진 걸 모르고 내가 매일 물을 먹고 있었어. 그러면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매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장이 그래요. 우리의 장이 우리의 이 장 필터를 보호하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가 되면은 필터가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 구멍이 나는 현상을 저희가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리키거 신드롬. 이 리키것이라고 하는 거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없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거를 보고서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인간 몸에 특히나 중요한 물질들은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자연계에서 섭취를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웬만해서 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은 오롯이 장내미생물에만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내미생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게 뷰티레이트. 이 뷰티레이트가 가장 많이 산정되어 있는 지표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예요. 여러분의 마이레벨.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낮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처음에 했던 예로 좀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월급을 안 준다.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직원들에게 월급을 안 준다. 그 월급은 안 주는데 더 심한 건 뭐냐? 돈을 위에서 다 착복하고 직원들한테는 하나도 안 준다. 그게 애들이 많이 먹는 콜라, 설탕,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패스트푸드, 밀가루 뭐 해가지고 먹으면 내가 소장에서 다 분해해서 나 혼자 흡수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매일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30조의 직원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퍼포먼스가 하나도 안 나와. 뷰티레이트 같은 물질이 하나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하나, 두 번째, 직원을 구타하고 억압하면 직원들이 또 일을 안 하겠죠. 가가지고 맨날 돈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라는 게 아니라 몽둥이 들고 가서 맨날 후드를 패면서 일 시키면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그게 뭐냐? 술, 뭐 방부제, 이런 거는 미생물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부제는 오죽 싫어하면은 식품에다 방부제 넣은 다음에 그냥 실온에다가 한 달 둬도 균이 못 자라요. 그 말인즉슨 썩질 않아요. 곰팡이 하나 안 펴요. 그 촉촉하고 그 영양가 넘치는 식빵을 그 이마트 매대에다 2주를 올려놨는데 곰팡이가 한 마리도 자라질 못해요.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딸기 같은 거 밖에다 이틀만 내다도 난리 나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놔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 그럼 방부제 같은 거 많이 먹는다든지. 술 드시면, 일단 술은 완전 이건 원자폭탄입니다, 얘들한테는. 여러분 손소독제가 알코올이죠,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알코올을 이제 많이 넣는데, 알코올이 적당량이 들어가면은 위랑 소장에서 좀 많이 흡수가 돼요. 근데 이게 과부하가 걸리죠. 이미 흡수할 만큼 하죠. 그러면 더 이상 흡수를 못하고 다 쏟아져서 장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날은 설사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이 다 죽었거든요. 얘들 그냥 다 설사로 다 쓸려 나오는 거죠, 다음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직원들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그 부상물, 퍼포먼스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장 누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프링 필터가 찢어져 버리면은 똥물이 들어가겠죠. 이건 진짜 똥물이죠. 내 장에 있는 똥물이 내 혈액을 딱 타는데, 이게 간문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몸의 장기가 보통 페어링이 돼 있어요. 다. 눈 2개, 코 2개, 귀 2개, 신장 2개, 폐 2개, 뭐 이런 식으로 다, 폐는 1개라고 봐야 되죠. 다 페어링이 되어 있는데, 페어링이 안 된 장기는 다르게 페어링이 되어 있는데, 간이랑 장이 페어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은 간이에요. 간이 장이에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장이 뚫리면은 똥물이 간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과학자들이 왜 술을 많이 먹는데 간이 망가져? 이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저 아는 가천대 의대 교수님이 자기 포닥을 미국에서 터프트대에서 했는데 그때 이 연구를 했대요. 장의 미생물들을 없애놓고 나면 술을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게 동물이니까 이런 거예요. 미생물을 다 없애놓고 나면 쥐한테 술을 아무리 먹여도 간에 이상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데요. 그 말인즉슨 사람 간이 망가지는 이유는 미생물이 불균형화되면서 안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안 좋은 미생물이 독소를 만들어냄으로써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나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은 똥물이 간으로 가면 간에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당연히 생기겠죠. 간염이 시작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에 지방이 끼거든요. 그러면 지방간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아주 티피컬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염증 반응이 이게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만성 염증이에요. 장이 똥물이 콸콸콸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계속 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되게 야 진짜 이게 어디서 새? 이러는 식으로 왜 이상한 애들이 매일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지? 이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되게 하이퍼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막 짜증이 껴있다 보니까 뭐 살짝 이러면 아토피 확, 두드러기 확 나고
애들도 그냥 뭐 별거 안 했는데 그냥 아토피가 확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이 면역세포가 너무 하이퍼해진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